seven, seven. 천옥 유산균과 엘더플라워의 상큼한 만남. Enjoy elderflower 7. 야, 그랬지.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명대사를 프랑스에선 Demain, 내일은 est un autre 또 jour. 다른 날이다, 일본에선 아시다와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우리의 가슴 속엔 내일의 해가 함께합니다. 태양처럼 한화 60년 한화.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안전은 절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아이 거 살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신랑 거는 좀 사기 아까울 때 있어요. 제 거는 리얼 브라우니.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 거니까 리얼.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 거 살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신랑 거는 좀 사기 아까울 때 있어요. 제 거는 리얼 브라우니.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 거니까 리얼.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시 전략을 짜야 할 시기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가 인문계는 490점, 그리고 자연계는 472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 합격선이고 대학별 가중치라든지 실제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또 고려해야겠죠.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정시 집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도 역시 정시 집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교사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영동고등학교 교사이시자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로 계십니다.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영동1고 선생님이신 김혜용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시 집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험생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성적을 기입을 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12월 14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해주신 분 또 첫 번째 정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예,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수능을 본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니만큼 좀 잘 봤을지 어떨지 궁금한데 어땠어요? 아, 네. 뭐 생각만큼 나오진 않았지만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또 최선의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지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3학년 3개년 전체 국어 2.86 등급, 영어 1.83 등급, 수학 2.86 등급, 사회 3.56 등급, 그래서 국영수사 4개 교과에서 평균 2.78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지금 표준 점수 언어 영역으로 118점, 100분위는 79%가 되겠고 등급으로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수리 나영은 표준 점수가 136점, 그다음에 100분위가 96%, 예, 등급은 1등급이 되겠고요. 자, 외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가 136점, 100분위가 97%, 등급은 1등급이 되겠습니다. 사회탐구는 한국 지리가 표준 점수가 62점, 100분위가 86%, 등급은 3등급. 사회문화 역시 표준 점수 59점에 100분위 77%, 등급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은 가군의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정치 외교학과, 그 다음에 같은 캠퍼스에 있는 자율전공을 희망했고, 나군의 경우에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희망했고, 다군에서는 역시 국제 캠퍼스에 있는 국제학과를 희망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 또 정시 희망대학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성적을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이 학생의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대학에 그다음에 비슷한 전공에 해당하는 국제 관련 그런 학과들을 희망했는데요. 일단은 이 학생이 지금 그 학생부를 보면 일단은 그 경희대에서 요구하는 그 조합에서 볼 때는 평균 1.67등급, 즉 경희대에서는 그 상위 3과목씩만 요구하기 때문에 12개 과목의 평균은 1.67등급으로 아주 좋게 나와서 그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학생의 그 수능 그 성적을 분석해 볼 때 이제 언수회 탐구 두 과목을 이제 경희대가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영역별 가중치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511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100분위로 환산하면 한 88.4% 가까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유리한 조합과 불리한 조합을 좀 분리해 보면, 유리한 조합은 일단 언어가 좀 성적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리랑 외국어, 그다음에 탐구를 반영하되,
예, 탐구 둘 다 성적이 3등급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를 반영하는 경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예, 수리 외국어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조합일 때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역시 불리한 조합은 가장 성적이 낮은 언어와 탐구가 동시에 들어가고 수리 하나 또는 뭐 외국어 하나가 반영된 언외탐 또는 언수탐에 해당하는 역시 탐구는 두 과목이 다 들어갈 경우에 좀 더 불리한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학생부 전형에도 또 유리한 학생 거고 했는데요. 그럼 언어와 탐구의 비율이 조금 적은 학교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좀 가난하다 그럼 모두 지금 경희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경희대학교의 정시 전형의 군별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경희대학교에 대한 그런 특징들은 예, 일단 좀 화면을 보시면서 예, 좀 가나 다 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군에 있는 그 정치외교학과 예, 서울 캠퍼스인데 예, 올해 모집 인원은 10명이고 그다음에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19명을 모집합니다. 예, 수능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언수외탐 두 과목에 해당하는 예, 표준 점수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활용하는 지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반영 영역을 보면 예, 서울 캠퍼스나 국제 캠퍼스 모두 언어 25%, 수리 30%, 외국어 30%, 예, 탐구는 15%. 이 학생이 가장 성적이 좋은 수리 외국어 영역의 반영 영역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군을 가면 일단 글로벌 캠퍼스의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죠. 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보면 17명을 모집하고 여기는 일단 우선 선발로 수능 100%를 뽑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발로 여기서 학생부 30%와 수능 70%를 반영합니다. 이때 이제 이 학생이 아까 맞은 그 1.67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네. 일반 선발도 유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도 역시 국제 캠퍼스의 국제학과 8명 모집합니다. 수능 100% 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경희대 반영 영역 비율을 좀 살펴봤더니 우리 학생에게 좀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희대학의 작년 경쟁률 또 우리 학생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일단 이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예, 가군과 나군, 다군에 있는 학과와 학과들의 이제 작년 경쟁률과 그다음에 이제 합격 가능한 그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지금 현재 가군에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과 마찬가지로 작년 경쟁률이 전부 다 높았습니다. 예, 일단은 정치외교학과는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자율전공은 7.3대 1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예, 나군에서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17명 모집을 했었는데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예, 다군 같은 경우는 예,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제학과는 모집 인원이 좀 적은 관계로 16.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계속해서 합격 커트라인이 그동안 어떻게 좀 됐었는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그럼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예, 최종 등록자들의 상위 80% 평균 100분위를 기준으로 표준 점수를 환산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군에서 이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예,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예, 일단은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예, 520.7, 그다음 100분위로 하면 예, 95.5% 정도의 학생들이 예, 최종 등록자의 상위 80%의 성적이었다. 그다음에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약간 높아서 521.3점에 예, 95.7%.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경우에는 508.6점에 예, 93.5%의 평균 100분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에는 국제학과의 경우에는 514.9점에 95.5%를 보이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점수는 올해 표준 점수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100분위를 같은 값으로 비교해서 비교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우리 학생이 좀 가군에는 조금 상향 지원을 되고 나군, 다군이 조금 더 안정 지원이거나 소신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군별로 이런 정시 전략을 좀 생각하면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대학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일단은 뭐 그 유리한 조합에서는 수혜탐이었지만 실제는 수혜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이 학생이 지원할 만한 그런 정도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학생은 언수혜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 그 중에서도 수리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예, 대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이 학생은 전공이 상당히 예, 소신 있게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즉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 학생이 좀 이렇게 국제 관련 업무를 한번 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제는 이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정치외교나 국제학과, 국제경영학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대학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아까 살펴보다시피 그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 그다음에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약간 상향이 되겠고, 그다음에 나군에 있는 국제 캠퍼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나 그다음에 국제학과의 경우에는 좀 더 적정이나 약간의 하향의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본인의 소신에 맞게 같은 경희대 내에서도 상향과 적정, 하향을 조화롭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가나 다군별로 다른 대학들은 좀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대 외에. 예, 이 학생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국제 관련 학과들이 있는 학과들이 실제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이 학생이 좀 더 이제 3년 동안 다시 이제 시험을 봤던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하게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일단 경희대학교보다 조금 더 낮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과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국제경영 학과를 추천하고 싶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100% 전형인데 언어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다곤 해도 수리랑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여전히 25%, 외국어 35%, 탐구 10%를 보이기 때문에 언어 30%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활용 지표도 전부 다 표준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학생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지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나군과 다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나군과 다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군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지원한 경희대 국제 캠퍼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다음에 국제학과가 상당히 적정하게 지원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군 역시 이 학생이 지원한 경희대 국제학과는 다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좀 점수폭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향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국제경영학과도 역시 다군에서 선발학 분할 모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하향 어떤 지원에 유리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진학과 관련해서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돼요. 저는요, 네. 꿈이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정치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런 사람처럼 정치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데 네. 또 어느 학과를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좀 학과에 대한 고민도 네. 많은 것 같아요. 정치 네. 철학 쪽을 공부를 하고 싶다. 네. 어떤 쪽을 좀 지원을 해야 될까요? 학과로서? 예, 일단 뭐 정치 철학과 관련돼서는 뭐 이제 말 그대로 정치 외교학과나 철학과가 일단 주된 어떤 이제 지원이 되겠지만 네. 실제는 정치 철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가장 이제 주된 것은 역시 학생의 어떤 학문에 대한 깊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학문이든 간에 그 학문의 깊이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국제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네. 이 학생이 실제 공부하고 싶은 정치 철학은 인문사회 과목에서는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 선생님도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셨는데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어떤 학생이 자기 진로를 명확히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건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진로 목표에 맞게 좀 더 폭을 넓게 두고서는 학생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 점수대에서는 이제 이 다른 대학의 다른 과를 갖다가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의 영향력도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지원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어서 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번에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정수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유리한 조합이 수혜탐이지만 그래도 외운 언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을 좀 적은 언수혜탐을 반영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고요.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 가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의 국제경영, 그리고 나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그리고 다군에는 하향 수준으로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국제학과를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시 집중 상담 기간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공부법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정시 집중 상담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상담 신청 방법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전화를 주셔도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계속해서 두 번째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이번에 수능 본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잘 봤어요? 아니요. 아이고, 예. 어떤 궁금증이 있나요? 진학과 관련해서. 제가 한의사가 꿈이어서 문과 성향인데도 이과를 가니까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수랑 편입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이번에 되도록 인문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랑 학과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차 지원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혜용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의 3년간의 성적을 보면은 국어는 평균 2.17등급이고요. 영어는 2.33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3.91등급, 과학은 3.5등급 나왔습니다. 사회는 2.75등급 나왔고요. 이 5개 교과의 이제 평균, 주요 교과를 평균 내보면은 이제 자연계에서는 이제 국영 수사과를 이제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 5개 교과는, 4개 교과는 3.21등급이 되겠고요. 인문계로 만약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국영 수사 이렇게 4개 교과를 반영하게 되는데 평균 등급이 2.97등급 됩니다. 정교과 등급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수능 성적은 언어가 표준 점수가 124점, 백분위 점수는 94점, 등급은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리가는 표준 점수가 105점, 백분위가 55점, 등급이 5점 나왔고요. 외국어는 표준 점수가 126점, 백분위 점수가 89점, 등급이 2등급 나왔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생물 1이 표준 점수가 57점 나왔고 백분위는 72가 나왔고 등급은 4등급이 나왔습니다. 지구과학 1은 표준 점수가 48, 백분위가 45, 등급은 5가 나왔습니다. 언수 외과의 두 과목을 갖다가 합산해 보면은 표준 점수의 합은 460이 되겠고요. 백분위는 296.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잘 본 과목인 언외과를 합산을 해보면은 표준 점수는 355점, 백분위 점수는 241.5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희망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지원에서는 동국대와 경희대, 우석대와 동신대를 썼고요. 정시희망대학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학과만 지금 좀 정해놓은 학생이네요. 자, 잘 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말씀대로 진짜 언어와 외국어 성적이 수리나 탐구보다 높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학생이 이제 언어와 외국어 그리고 탐구 영역을 잘 봤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영역이 이제 반영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이 언어나 외국 영역에 비해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탐구 두 번째 과목이 백분위 성적도 그렇고 표준 점수도 많이 불리한데요. 학생이 이제 지원 전략 짠다고 한다면은 언어와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는 반영 비율이 좀 낮으면서 한 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따졌을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학생이 이제 그 점수대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중에서 백분위 점수를 갖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서는 이제 백분위로 이제 대학을 갖다가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계열을 변경을 했어요.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인데 큰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정시에는 인문계열 쪽의 과정의 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학을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대학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까요?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은 보면은 아까 과를 보시면 이제 중문과, 영문과, 심리학과, 법학과 이렇게 4개 과인데
그 4개 과는 이제 인문계열 학과로서는 이제 대표적인 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그런 과들을 갖다 개설하고 있고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의 이제 통학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선호하는 대학의 환경 그리고 성적 대비 경쟁률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뇌탐을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조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뇌탐을 반영해서 지원할 만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예, 저기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뇌탐을 반영하는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학생이 이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가군에서는 탐구 영역 한 과목을 반영하는 가천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을지대, 한신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군에서는 강남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수원대, 용인대가 있는데 나군에서 이제 그 강남대와 수원대가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군에서는 가천대, 강남대, 뭐 동덕여대, 서울여대, 뭐 을지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뭐 가천대랑 강남대가 또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예. 네. 자, 언어탐을 반영하는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이 좀 유리할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이제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학생의 점수를 보면은 언어와 외국어 성적은 아주 좋은데 탐구 영역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합산을 해서 배치 점수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학생의 이제 그 합격 불합격 여부를 지원 가능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학에서 어떻게 점수를 갖다가 반영해서 환산해서 반영하는지 그걸 갖다 계산해서 비교를 해봐야지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성신여대 법학과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이 40%, 외국어 40%, 그리고 수학과 탐구 중에 택일하는 겁니다. 20% 반영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21명이고요. 경쟁률은 작년에 6.16대 1이었습니다. 이 성신여대 법학과에 그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치 점수를 보면은 438점 정도가 되는데 학생 점수는 한 마이너스 13.5점 정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의 심리학과가 있는데요. 이 덕성여대의 영역별 반영 방법도 성신여대와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이제 22명으로 이제 비슷하고요. 근데 경쟁률이 조금 낮습니다. 3.41대 1이고 배치 점수는 이제 606.2점인데 이제 11.9점 정도가 부족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덕성여대 법학과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보다는 좀 인기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역별 반영 비율도 같고, 하지만 모집 인원이 이제 10명으로 이제 좀 적은데요. 경쟁률이 작년에 이제 3.37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호도가 약간 낮다 보니까 이 배치 점수도 이제 낮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 589.4점이 배치 점수고 학생의 점수가 한 4.9점 정도 남는 걸로 나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나군 살펴볼까요? 예, 나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서울 과기대가의 영어과가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과입니다. 이 시중에서는 이제 배치 점수를 동원 표준 점수를 한 503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언어가 37.5, 외국어 37.5, 탐구 25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모집 인원도 상당히 적습니다. 2명 모집하기 때문에 이 합격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경쟁률도 11.43대 1로 높은 편입니다. 배치 점수는 554.4점인데 학생 점수를 대학 판단 점수로 분석해 보면은 마이너스 한 34.8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가군에서 봤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모집 인원이 21명이고 3.66대 1 정도 되고 배치 점수는 한 606.2점, 학생의 점수가 11.9점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덕성여대 중어중문과가 있는데
보면은 25명 모집에 4.18대 1이고 배치 점수가 599.2점에 4.9점 정도가 부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대 영문과가 맨 학생에게 이제 많이 남는 데인데요. 네. 예, 뭐 언어 40%, 외국어 40%, 탐구 20% 반영을 하고 배치 점수가 646.4점 정도 되는데 54.4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대 영문과 같은 건 아주 이 하향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계속해서 다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군은 선발하는 대학도 많지 않고 해서 학생에게 이제 맞는 대학이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정도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영어 영미 어문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17명 모집에 5.07대 1의 경쟁률이었고 배치 점수가 890점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학생 점수가 한 14점 정도 이렇게 부족하고요. 네. 중국 어문과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모집 인원은 같은데 경쟁률은 작년에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의 이제 지원 경향에 따라서 배치 점수는 조금 낮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학생 점수에 딱 맞는 그런 학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은 자연계열 학생인데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우리 학생의 점수대에 맞는 대학을 선호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제가 가탐이 네. 생물 2가 지구과학보다 잘 나왔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성적으로 공립대 갈 수 있을까요? 국립대라 하면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포함을 해서죠? 네, 그냥 국립대. 네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국립대라고만 폭을 갖다 넓게 둔다면은 갈 수 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함께 좀 보셨는데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좀 분석을 같이 해주실까요? 간단하게나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차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과 인문계를 이제 선호하면서도 또 이과 학생의 주요 과목이 이제 수리랑 탐구 영역이 조금 더 언어 외국어보다는 좀 부족하게 그런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교차 지원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생각들은 인문계에서 이제 수리 나를 지정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또 사회 탐구 영역을 이제 지정하는 경우 또는 또 이 학생이 제2외국어를 지금 응시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에서 한 학생들과 하지 않은 데와 얼마나 유불리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자세하게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결과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배슬기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언외탐을 반영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탐구도 2과목보다는 1과목을 그리고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덕성여대 심리학과를 소신으로 그리고 나군에는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소신으로 그리고 다군에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중국 어문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정시 합격을 위한 최고의 멘토 군단 출격.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임병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록. 입시 칼럼니스트 남형주.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훈.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안현근.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이금수 등 최고 멘토 군단의 1:1 맞춤 상담. 2012년 12월 14일까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3 정시 1:1 입시 컨설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예, 국사교사가 되고 싶어 뒤늦게 수능을 본 수험생입니다. 국사교사가 되고 싶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예, 제 점수대로 갈 수 있는,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대학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학생은 지금 이제 졸업 연도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재학생들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은 거의 하지 않고 비교 내신하기 때문에 일단 수능 성적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영역은 지금 115점 표준 점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는 71%, 등급은 4등급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나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129점, 백분위가 90%, 등급으로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가 129점, 백분위는 92%, 등급은 2등급 나왔고요. 자, 사회탐구는 한국 근현대사를 표준 점수가 66점에 백분위가 95%, 2등급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는 69점이 표준 점수에 98% 백분위에 등급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희망대학 예, 볼까요? 이 학생이 지금 이제는 역사 교사를 좀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교육이나 사학과를 중심으로 일단 알아봤고 또 통학거리가 일단 부산 경상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군에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역사교육 전공, 그다음에 나군에는 부산대학교 사학과, 경북대학교 사학과, 그다음에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 남학생이니까 이제 남학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군에는 경상대학교 사학과가 있겠습니다. 네. 자, 2008년 졸업생이고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 학생은 지금 점수상으로 보면 일단은 그 수리와 외국어, 그다음에 사탐 두 과목 모두 다 이렇게 점수가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언어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언어에 비해서는 수리랑 외국어 탐구가 상당히 좋다. 예, 특히 또 이 학생이 전공이 역사이다 보니까 그 한국 근현대사와 정치의 성적도 상당히 높은 거로 나타나서 그런 희망대학의 학과에 지원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아까 봤던 그 가군과 나군, 다군에 대해서 일단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수능 성적을 먼저 좀 분석해 봤을 때, 언수의 그러니까 탐구 영역 한 두 과목 반영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 점수가 508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백분위가 한 87.4%가 나오고, 평균 등급은 한 2.4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어를 표준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을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탐구 상위 두 과목이 모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반영에 좀 유리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리한 조합과 불리한 조합을 좀 분리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언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언어를 뺀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조합이고, 더구나 탐구는 둘 다 좋기 때문에 둘 다 반영하는 대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것은 역시 언어가 들어간 언외탐이나 언수탐에 해당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든 백분위든 그러면 수혜탐을 조합하는 영역,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부산대, 경북대, 진주교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한다면 지금 우리 학생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지원한 대학들, 부산대학교, 그다음 경북대학교, 진주교대 작년 자료를 좀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군에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8명 모집하고 있고요. 작년에 3.3대1, 그 다음에 수능 평균으로 백분위 86.6%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역사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2명밖에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아마 작년과 유사하게 좀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4.25대1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는 89.5%가 나왔습니다. 자, 나군의 부산대학교 사학과는 7명 모집에 5.3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백분위는 89.5%.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사학과 1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은 작년에 7.3대1, 백분위는 90.6% 나왔고요. 자, 진주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남과 여학생 이렇게 둘로만 분리해서 모집인을 하기 때문에 남학생 전체 193명 모집하고 있고, 작년에 3.97대1, 백분위는 91.1%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인은 7명 모집하고 있고요. 작년에 4.29대1. 자, 이 대학은 지금 대학 자료에서 백분위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등급으로 공개한 대로 이제 해서 4.1등급 정도. 그래서 학생 성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학, 지금 희망하는 대학별 배치 점수와 우리 학생이 얻은 점수와의 차이는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군의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취득 점수 언수회탐 영역별 가중치 없이 그냥 508점으로 계산되고요.
예, 지금 배치 점수로 예상되고 있는 점수가 495점이니까 이 학생은 여기서 한 13점 정도의 이제 조금 유리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경북대학교 역사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와 취직 점수가 거의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아무래도 부산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불리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군의 부산대학교 사학과는 501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지금 7점 정도 유리함이 있고, 근데 경북대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488점, 약 20점 정도의 또 유리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진주교대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510점, 100분위 1 봐도 그렇고 평점수를 봐도 그렇고 약간씩 좀 모자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대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는 486점의 배치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로서는 22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분석으로는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 전략을 짤 텐데 그럼 좀 더 이제 유의할 것이 있다면 이번 정시 지원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 학생이 지금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 이제 선호하는 게 일단 역사교사를 위한 사범계열이다. 그 다음에 또 일단 부산권을 중심으로 이제 국립대를 포함하여 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사범계열 학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학과 같이 교직 이수 과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일단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지방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서는 조금 더 점수가 약간 하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때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모집 인원이 워낙 적은 학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어떤 상향보다는 안정 지원을 이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도 적정이나 하향으로 해서 실제 이 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학과를 본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여보세요? 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과를 좀 적절하게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예, 제가 지금 전부 다 부산 쪽에 지방 국립대만 넣었잖아요. 네네. 조금 제가 더 궁금한 게 이제 부산 쪽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사학과 쪽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혹시 고향이 어딘가요? 부산이에요? 예. 아, 그래서 부산 주변으로 일단 대학을 선정을 하긴 했으나 선생님께 지금 혹시 전국적으로 좀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사학이나 역사교육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이제 서울권 진입은 가능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서두에서 밝혔듯이 지금 서울권의 기본적인 어떤 점수이 49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08점대를 보이는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약간 이제 중위권 좀 이하의 대학으로 좀 찾아보는 것이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을 보셨는데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역사 교사인데 반갑고요. 후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학을 갈 때는 이제 우리가 배치표를 보거나 그럴 때는 단순하게 합산 점수로만 보는데 그 대학별로 어떻게 점수를 갖다가 환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지 확인하고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비교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또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는 어떤 경쟁률의 변화 같은 것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결정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보니까 2008년 졸업생이면 다른 신입생들이랑 조금은 나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꿈을 향한 도전엔 나이가 상관없으니까 이번 도전에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정민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편점수든 100분이든 수혜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좋겠고요. 그리고 가군에는 조금 안정지원, 그리고 나군에는 비사범계열로 적정 및 하향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경북대학교 역사교육 전공을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나군에는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다군에는 경상대 사학과를 하향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을 받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함께 시청하고 계신 수험생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시 모집 대학들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나 다 군별로 나뉘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또 중복 모집을 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있는데 김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 가나 다 군별로 좀 지원 전략을 짤 때 모집 군별로 어떤 점에 주의를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짜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해주시죠. 예, 군별로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학생부 반영 방법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선발을 실시하는 군이 있고 우선 선발을 실시하지 않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이 경쟁률의 차이도 군별로 발생을 하고, 전년도 합격자의 합격 점수의 차이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지원할 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홍 선생님, 올해는 정시 인원이 전년도에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수능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더 올해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성적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별로 이번 정시에 지원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점수대별 분포가 상당히 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소신 지원으로 하향할 것은 아니고 자기 점수대에 맞는 그 적정한 대학 이상으로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좁은 점수대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실제는 자기가 적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좀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하향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전공을 중심으로 한번 찾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일단 점수를 받고 나니 조금 조급한 마음도 없잖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대학이 먼저냐 혹은 내가 선호하는 네. 학과가 먼저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혜용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학생들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은 그 선호하는 직업이 이제 미래에는 비선호 직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업 네. 변화도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기와 적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든가 부전공 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를 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확정된 수능 성적을 받아들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리고 또 괴로움도 상당히 많을 그럴 시기인데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최선의 전략 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심도 깊은 상담 진행해 주신 김혜용 선생님 그리고 김호성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능 성적이 나온 지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이 배치표를 보고 또 담임 선생님과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수험생들 너무 또 성적이 특히나 잘 안 나왔다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 집중 상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 스타일 좋은데? 너 말이야 형처럼 뜨겠다. 오빤 강남스타일 신라면 블랙. 한 끼 식사 신라면 블랙. 아침 굶지 마세요. 편안함의 최상을 향해 고요함의 최적을 향해 모든 것이 알티마에서 균형을 이루다. 얼티밋 밸런스 뉴 알티마.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As cool as a tree, as scary as the sea, as warm as the sun, as silly as fun, as hot as fire, cold as ice,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See, I wanna be, I wanna be, is everything at once. 아이 거 살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신랑 거는 좀 사기 아까울 때 있어요. 제 거는 리얼 브라우니.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 거니까 리얼.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 거 살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신랑 거는 좀 사기 아까울 때 있어요. 제 거는 리얼 브라우니.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 거니까 리얼.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 거 살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신랑 거는 좀 사기 아까울 때 있어요. 제 거는 리얼 브라우니.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 거니까 리얼.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 거 살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신랑 거는 좀 사기 아까울 때 있어요. 제 거는 리얼 브라우니.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 거니까 리얼.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그만 먹어야 되는데. Next. 친환경 경제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퇴근길 신기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서울 생활의 행복 도우미 120 다산 콜센터를 아십니까? 지난 2007년 104명의 상담원으로 시작된 다산 콜센터는 이제 500명의 상담원이 있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루 평균 걸려오는 전화는 약 3만 6천여 건. 지금까지 총 4,600만 건이 넘는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교통과 수도, 일반 상담과 부정 등의 분야를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담의 57.5%가 서울시정에 대한 상담이고 이 가운데 38.9%가 대중교통이나 위치 안내와 같은 교통 관련 상담인데요. 가장 많은 수의 상담 전화가 걸려온 건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날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민원 신고와 교통, 강수량 등의 문의가 총 4만 9천여 건 걸려왔습니다. 다산 콜센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총 5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와 수화 상담 서비스도 하루 평균 144건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할 당시 다산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9.1%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현재는 84.3%까지 오를 정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주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40인의 도둑들이 문을 열려는 그때 열려라! 참깨잖아. 1년 내내 참깨던데. 난 두목 주민번호도 알지롱.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재산,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